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처럼 주간 안보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해외에서 지금 돌아가는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국내에서 잘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미일 간 대규모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훈련.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친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상 보여주는 것은 있다 없다? 있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행동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하는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정말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영국, 심지어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근해라든지 또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훈련들을 시시각각 하고 있음에도 한국 해군이 참가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가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26일, 자, 지난달 말에 미일 간 대규모 해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자, 킨스워드 21이라고 하는, 킨스워드 21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군사 훈련명이죠. 이 제목으로 지금 현재 오키나와 근해에서 미군 병력이 무려 9,000명이나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엄중함에도 이 방역 절차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준수하면서 이 훈련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 옥죄기,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중국을 가운데 두고 이 환태평양 일대에서 미국 편들과 함께, 미국의 우방국과 편을 모아서 옥죄고 있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발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군이 무려 9,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또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참가했다 안 했다? 지금 들어본 적도 없고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지금 일본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한미 동맹임에도 이런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 정말로 아니란 태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훈련에 참가를 해야지만 대북 억제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암암리에 지금 꿍꿍이가 있죠. SLBM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38로스라든지 대북 감시기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이 핵물질에 대한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모양들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북한은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래는 한국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한국이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일본이 대신 우리 역할을 미국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일본에게 지금 감사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자, 미국의 이 강습 상륙함의 종류가 많습니다. 거의 준 항모급이라고 하는 엄청 큰 항모보다 조금 작은 이 항모들, 이런 강습 상륙함이 있죠. 이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와스프급이 있고 다 급이 있는데, 이 종류별로 있는 이 준 항모에는 F-35 최신의 전투기가 올라갑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죠. 우리나라도 보유한 이 최신의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를 탑재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서 미군 전투기가 미군 강습 상륙함에서 뜨고 내리는 건 이거는 매일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자위대의 F-35 전투기도 출격하는 훈련도 요번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일본이. 자, 그러니까 그만큼 미일 간의 이 스킨십이 정말 가깝고 어느 정도의 친밀도가 있는지를 여기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다 알죠. 원래 미국이 자기네 항모에서 왜 타국, 우방국이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타국의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이 훈련을 일본과 함께 했다? 그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만큼 일본과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시기가 엄중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유사시에는 전쟁에 임박한 유사시에는 내 항모에서 내 전투기만 뜨고 내렸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급박하고 긴박하면 전투기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전투기가 격추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방국 전투기라도 동맹국 전투기라도 빨리빨리 띄우고 출격을 시켜서 전쟁에 임해야지만 이 전쟁을 조기에 종결을 시키고 우리가 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투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일본 전투기도 우리 항모에서 띄워가지고 미군 항모에서 띄워가지고 전투를 대비를 하고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호 호환성을 최상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사시에 미일간은 한 몸처럼 니 거 내 거 없이, 자 여기 물컵이 있건 뭐가 있어도 이 물컵도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또 이 총도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갔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너랑 나랑 친구지만 그래도 야 네 연필은 네가 써, 네 총은 네가 써, 네 물건은 네가 쓰고 네가 잘 거는 네가 챙기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친하고 급하고 유사시에 우리가 정말로 형제처럼 싸우려면 야 너 그거 따지지 마. 내 총도 네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내 침낭도 네가 필요하면 갖다 써.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이 호환 훈련, 이 상륙하면서 일본 전투기가 뜨고 내렸다는 거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지금 스탠스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형태가 유지됐다라는 게 이걸로 방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참가하지 못한 건 상당히 안타깝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이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국내 보도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추종하는 국내에서는 자꾸 이걸 극우 세력, 극우 폭력 집단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폭력 사례들은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추종 세력이라든지 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고 하는 이 흑인 이 목숨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는 이 인권 운동자들도 계속해서 폭력 시위를 하고 틈만 있으면 약탈과 강도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폭력 집단으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 세력이 저지른 폭행이나 이런 사건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우드 보이즈가 했던 최근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프라우드 보이즈, 트럼프 지지 세력이 반 트럼프 진영, 민주당 추종 세력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자, we will come after you.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너희들 트럼프 대통령 안 뽑으면 우리가 너희들 복수할 거야. 너희들 가서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속의 협박이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뉴스가 미국에서도 나오니까 우리나라 뭐 좌익 언론이든 뭐 보수 언론이든 이 내용만 막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트럼프 지지자들은 완전 막장이구만. 이건 정말 그냥 갈 때까지 갔구나. 폭력적 집단이구나. 이런 정말 극우 집단만 트럼프를 지지하네? 라는 이미지가 지금 더 씌워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 소행이냐? 누구 소행이야? 프라우드 보이즈가 한 게 아니더라. 누가 했냐? 확인해 보니까 자 누가 확인했냐? 국가정보국장. 제가 옛날 전임자도 이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7개,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CIA, FBI 이런 거에 위에 있는 분입니다. 존 랩클리프라고 하는 거기에 국장이 직접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민주당의 협박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트럼프 진영의 프라우드 보이즈 소행이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적성국인 이란이 저질렀더라. 이란이 했다. 북한과 진짜 호영호재하는 친구인 적성국가 이란, 테러를 스폰서하는 국가 이란이 프라우드 보이즈가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자 이란이 이런 공격을 하니까 프라우드 보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트럼프 지지자, 추종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미국 내부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만들 뿐더러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아이씨 트럼프 이거 뽑으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뽑히게끔 그런 작전을 펼쳤다라는 게 지금 이 DNI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프라우드 보이즈가 한 게 아니고 이란이 한 겁니다. 이란이 지금 이런 보복성 메시지를 민주당 진영에게 뿌렸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지금 최근에 이런 이란발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NS 상에서도 대대적인 대규모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개의 가짜 계정에서 이란이 펼치고 있는 대규모 선전선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유리한 이 당선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전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들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포착이 돼서 계정을 지금 차단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런 뉴스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도 지금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해외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이런 보도가 없고 마치 지금 프라우드 보이즈가 나쁜 놈인 것처럼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intimidate American voters 하면서 US intelligence says 이란 나오죠. 이란이 지금 이런 메일 이런 프라우드 보이즈를 사칭한 메일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걸 교란하고 미국 유권자들을 교란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적성국인 이란과 북한 또 러시아 또 중국 이런 적성국은 끊임없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트럼프 당선을 막고 있다. 자 이것만 봐도 알려진 거죠. 적들이 막는 후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트럼프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옳은 후보고 누가 정당한 후보라는 겁니까? 누굴 뽑아야 됩니까? 바이든을 뽑아야 됩니까? 이란이 지금 바이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지금 이 뭡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펼쳐지는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방증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에 당선되지 않게 만드는 지금 이런 와해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데 국내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자기장 스펙트럼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언제? 10월 29일 날. 불과 며칠 전에 지금 10월 말에 이런 걸 냈습니다. 자, 이게 보고서 표지입니다. 표지. Electromagnetic Spectrum Superiority Strategy 해가지고 지금 전자기장에 대한 미래 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자를 통한 이제는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SNS 뭐 이런 디지털 공작 그리고 해킹, GPS 교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 앞선 국가인 미국 선진국인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원래 유사한 보고서가 지금 원래는 2차례밖에 안 나왔어요. 2013년에 한 번 나왔고 17년에 4년 주기로 원래 보통 나오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2017년에 3년 만에 지금 새로운 보고서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 바뀌었냐면 2017년에는 원래 이 전자전이라는 것을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미국 국방부가. 그래서 Electronic Warfare라고 하는 EW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개념을 쓰다가 요번 보고서에서는 갑자기 EMSO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기장 스펙트럼 작전, 이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문명 그리고 디지털 이 시대에 걸맞춰서 발빠르게 미국 국방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남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함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뭐라고 했나요? 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 볼까요? 자, 이게 실제 사례죠. 이거 다 나와 있죠. 자, 이 북한 GPS 교란이 무려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2010년. 자, 2010년에는 처음에 항공기 15대, 해군 함정 한 척만 피해를 봤습니다. GPS 교란으로. 근데 차차 대수가 늘어나죠. 바로 1년 뒤 항공기가 갑자기 106대가 되고 바로 다음인 2012년에는 무려 1000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GPS 교란에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나라 여객기가 내가 예를 들면 미국을 간다. 인천공항 떠가지고 미국 가야 되는데 GPS 교란이 돼가지고 이 항공기가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뭐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비행기랑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로 다른 나라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비게이션. 자, 내가 여기서 어디를 찾아간다. 길 찾아가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GPS 교란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공중에서 일어나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상황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000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 유명하신 분이죠. 자,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안젤로 주립대 교수님입니다. 제가 또 직접 만나뵌 분인데 이분이 이 북한 상당히 전문가십니다. 이분도 2012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자, 여기 말하죠.
계속해서 여기도 이분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 앞에 했던 이 말을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GPS 교란과 해킹 사례가 올라가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발 대남 전자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사례가 또 있죠. 대한민국은 이런 와중에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어떻게 됐냐. 2016년과 17년에 두 차례나 북한에게 해킹당한 백신 제조 업체를 2018년에 또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뚫린 업체를 또 국방부가 선정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를 두 번이나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양간 지기를 다시 고용했다는 겁니다. 자물쇠 뚫려가지고 소를 잃어버렸는데 이 소 잃어버릴 때 경비 대충 섰던 그 경비원을 다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2018년에 빚어진 일입니다.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앞서가는 국가는 차세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일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국방을 맡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사이버 공격, GPS 교란에 앞으로 더 공격받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저 보고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 및 동맹국가들과도 함께 미국은 이 전자기장 그리고 전자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이것을 발전시켜가지고 대응책 마련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잘해보겠다고만 한다면 한국도 얼마든지 이 미국의 선진 기술과 기법들을 배워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이 미국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빠지고 있고 자꾸 이런 훈련에도 참가 안 하고 이런 전략 보고서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뉴스는 이겁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이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GRU라고 해서 KGB 못지않은 러시아의 군사정보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정보부의 요원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미국 국무부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중순에 체포한 겁니다. 근데 연이어서 또 법무부가 DOJ죠. 법무부가 러시아 정보부 요원 체포 이후 중국인 요원들까지 체포한 미국 법무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러시아의 해커 집단을 체포를 했고 이번 주 지금 10월 이 말에 미국은 미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던 중국인 스파이들과 이 요원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에 대한 혐의가 씌워졌는데 8명 중 3명은 미국에서 이미 중국으로 도망을 쳤고 남아있던 5명을 지금 소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씌워진 혐의를 보면은 이겁니다. 자, 요 혐의가 지금 씌워졌죠. 미국 안에서 음모를 꾸민, 자, conspiring to act라 해가지고 음모를 꾸민 불법적 요원들, illegal agent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혐의로 체포가 됐고 구체적 혐의는 이겁니다. 스토킹, 자, 스토킹이랑 협박, 그리고 괴롭힘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대놓고 미국 안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 자, 여우 사냥이라고 하는 Fox Hunt라는 작전명 Fox Hunt를 이미 미국 안에서 8명의 중국 요원들이 시행을 하다가 미국 법무부, 자, FBI 연방수사국과 함께 체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중국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고 시진핑이 펼치고 있는 이 1대1로 전략이나 이런 모든 전략들이 전부 나쁜 전략이에요. 나쁜 전략이고 다른 타국에 피해를 주고 무고한 시민들을 다 잡아쳐놓고 있는 이런 나쁜 이런 그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여우 사냥이라는 작전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들어가서 여우가 누구냐? 이겁니다. 미국 안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중국인, 미국 안에서 중국의 잘못들을 까발리는 중국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중국 요원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으로 치면 이거죠. 자, 한국으로 치면 북한 탈북자 중에 예를 들면 뭐 태영호 전 공사라든지 태영호 지금 의원이시죠.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요원들을 급파해가지고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탈북자 단체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짓을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활동한 중국인들을, 반체제 중국인들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그러면서 스토킹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실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 요원들이 한 명의 타겟, 그러니까 반중국적 행위를 일삼았던 중국인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가 다시 중국 본토로 돌아가서 10년간 구금된다면 너희 부인과 자녀들은 무사할 것이야.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중국놈 너만 자수하고 너만 중국 다시 돌아가면 네 자식하고 네 부인은 살려줄게.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원래? 이걸 누가 합니까? 이런 거 원래 조폭이라든지 무슨 테러범이나 아주 악질적인 악당들이 쓰는 대사 아닙니까? 여보쇼, 당신 똑바로 당신만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은 너 가족이랑 너 와이프는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악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와요? 중국에서 급파된 중국 요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들 중국인한테, 같은 중국인한테 반중국적 행위를 일삼으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 메시지를 문짝에다 붙여놓고 그 문짝에 붙여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FBI가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이걸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은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미국만이라겠습니까? 지금 미국 말고도 지금 해외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중국 요원들이 같은 중국인들 중에서도 반중국성 인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협박과 살해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FBI 국장이 직접 말을 했어요. 자, 레이 국장이죠. 이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하는 미국 FBI 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국이 미국까지 와서 자신들의 작전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스스럼 없이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장이 이 FBI 국장조차도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중국 요원들이 얼마나 정말 간땡이가 붙고, 소위 말해 간땡이가 붙고, 얼마나 이런 악질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면, 심지어 미국 앞마당까지 와가지고, 미국 안방까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 자체가 충격이다 라는 말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가 또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또 체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한 중국 때리기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이런 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보장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지만 이러한 중국 때리기 이런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끊임없이 추진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